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석이는 나를 보지 마 건의를 봐라고 하면서 시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일은 다 커졌고 명태균 건의 이준석은 한 세트로 도려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방선거 공천 개입 뭐 나랑 한 대화가 꽤 있다. 그것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구글 드라이브 중요하다는 말씀 쭉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을 했어요. 진짜 드라이브 있으면 통화 내역 있잖아.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말만 꺼내놓고 비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쪽으로 게이트가 몰려오게 되면 자기는 구글 드라이브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녹취록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녹취록을 요구를 하려면 검찰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김건희를 못 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던졌다가 나오면 폭탄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야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더구나 심우정 같은 놈은 이미 도이치도 봐줘버렸는데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 봐줬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수사에도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는 이 녹취 내용이랑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이준석이 드라이브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김건희가 기본적으로 전화를 엄청 많이 하는 그것도 스타일이라면서요. 엄청 직접 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켜놓고도 참을성이 없어. 못 믿겠어. 그럼 본인이 또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뭐에 대해서 부탁을 하려면 아까처럼 정진석이한테 직접 부탁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윤석열을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을 시켜서 이런 타입이 아니야. 현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갖고 명령을 내리고 이걸 확인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최상병 때도 내가 자꾸 보이는 게 그런 거였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정치권에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약삭 빠른 사람들은 혹시 탄론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는 1도 그런 조심성이 없고 조심성이 없는 거 플러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아침에 네가 할래 내가 할래라고 전화 그거 했잖아. 정진석에 돌렸잖아. 내 걸 파지 말고 정진석이 걸 먼저 파보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나는 내 드라이브에 있지만 나는 정치적 책임이 있고 난 더구나 국진당 당원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정진석 걸 어떻게 파? 지금 저기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러니까 내 거 팔 거면 정진석 거부터 파고 와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 건들면 건의도 다쳐라는 식으로 이걸 계속 던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먼저 파야 되겠어? 아까 얘기했던 공천 받은 김진태나 아니면 경남 공천 받았던 혹시 까먹었어 이름. 누구? 누구? 경남지사 박완수의 폰을 까라는 거야. 직접적으로 나한테 넘어오기 전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분들도 당신만큼이나 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걸 어떻게 까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걸 까라고요? 박완수 도지사 걸 까라고요? 김진태 도지사 걸 까라고요? 그거 어떻게 까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그 의심 정황을 얘기를 해줬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녹취도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고 해놓고 직권은 안 까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깔 수 없는 사람들 것만 계속 까라는 식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난 진짜 이런 이준석 같은 애가 너무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못된 것부터 쳐배워가지고 발랑 까져가지고 제일 꼴보기 싫어요. 이런 스타일이. 그래서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준석이 가리려고 하는 거. 즉
여론조사를 이용해갖고 이걸로 불법 여론조사를 이용해갖고 이걸로 직접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터지게 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야. 공멸이라 이거. 그냥 이 공천 개입은 공천받은 당사자하고 김건희하고 뭐 요런 사람들만 다친다고 치면, 그리고 자기는 몰랐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 나 모르는 사이에 진석이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그걸 나는 명태균한테 전달해 드렸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지. 패싱 당했다는 거야. 그렇지. 응? 아니, 알고는 그러니까 있는데 나는 패싱 패싱 당했다는 거지. 나 빼놓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었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있을 줄 알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 얘기잖아. 근데 김건희하고 통화한 내력이 자기는 있다는 거잖아.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미 이렇게 진행된 일을 김건희가 보고 차원에서 또는 동의 차원에서 이준석한테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 건이 아닌 이준석을 통해 갖고 한 것이 꽂아준 사람, 부탁을 있게, 받은 사람, 이게 별도로 또 있다고 있는 봐야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이 이렇게 전화를 받았듯 이준석도 그렇게 전화를 받았겠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김진태나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그 안에서 정진석을 비롯한 공관이와 김건희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까는 거고, 그 이외에도 뭔가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뭐 누구누구 어때요? 뭐 누구누구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의 얘기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지가 안 다칠 만큼만 지금 깐 거예요. 김진태하고 박완수하고. 이거는 나는 안 묻었어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깠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얘도 진짜 뱀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준석과 관련이 있는 게 없을까? 김건희가 예를 들어서 아니 명태균이가 이준석한테 이 얘기를 다 해줬다며. 그렇지. 그러면 명태균이가 이준석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싹 한 게 없을까? 나 있다는 거지. 뭐 얘기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준석은 아직까지 내가 명태균을 보호했으니까 명태균도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내가 있어야 명태균도 김건희도 도움이 되니까 나부터 죽이기보다는 딴 데부터 죽이고 어떻게든 난 좀 상처를 받더라도 욕을 좀 먹고 뭘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당 사람도 아니니까 어차피 국진당 사람도 아니고 쫓겨난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는 좀 봐주겠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꺼낸 얘기가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3파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차피 밑에 깔고 가고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언론 장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을 우선적으로 건드릴 부분은 아니었어. 근데 그 당시 청와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 행정관이나 비서관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갔던 애들이 사실은 권성동과 장제원 파에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왜냐면 일할 줄 아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지. 코바나 출신 애들이 무슨 행정을 할 줄 알고 정치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땐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만큼 친윤파들의 힘이 셌어요. 왜냐면 이제 국진당 장악도 해야 되고 초기 내각도 꾸려야 되고 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김건희가 말빨이 잘 안 맥히는 그떤 시절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잡아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세력 갈등이 시작되겠죠. 왜냐면 공천권을 놓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진태나 또는 그 박완수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윤한홍은 친윤이고 강원도지사도 이미 권성동이가 낙점을 한 사람이 단일 후보로 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꺾어버리게 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그것만 꺾었겠냐고. 그 이외에 많은 공천 자리들을 어떻게든 꺾어서 뺏으려고 하면 지금 같이 일하는 한동훈이 것을 뺏으면 그때 내전이 되니까 지금 친윤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작업을 했을 때 직접 나서면 싸움이 되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활용하려고 한 게 누구였다? 이준석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2년 7월에 윤핵관이 나를 쫓아낸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 그때 김건희 쪽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 대표님 힘드시죠? 그래서 내가 뭐 한 게 별로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김건희 쪽 사람들이 대표님 타협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뭘 타협해요? 그랬는데 니네가 지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지 말로는 그래요. 그 김건희 쪽 사람한테 뭘 타협해요? 니네가 지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김건희 쪽에서 저희가 권성동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석은 본인은 사실 장제원을 제일 싫어하고 그나마 윤핵관 4명 중에서 권성동이랑 제일 친한데 아니 이게 어디서 뭘 잘못 들고 와가지고 이러는 거냐. 그래서 이준석 말로는 그 김건희 쪽과 어쨌든 이 권선동 윤한홍 측은 완전히 상극관계. 그러니까 그렇지. 불구대천이 된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을 앞세워서 간접적으로 차도살인을 해보려다가 이준석이 이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없애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없는데.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권성동과 장제원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성추문이 터진 거고요. 장제원 뭐가 터졌죠? 부산대학교에서 부산 자기 자기 재단. 대학 재단에서 청소업체한테서 돈 받아 챙긴 게 터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그때 둘이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게 물러났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건희 이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 그럼 그 작업을 하는데 동원됐던 거기에 대한 성추문을 제기했던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불법적인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 어디서 나왔을까? 검찰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검찰 쪽이라는 게 김건희 라인 쪽. 김건희가 한동훈을 시켜갖고 사실상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이걸 다 밀어낸 거고 장제원까지 밀어낸 거고 그 과정 중에 명태균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바사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그래서 윤한홍이 명태균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권성동이나 장제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검찰에 걸려 있는 게 크니까 스스로 물러난 거고 이태균은 납작 엎드려갖고 그냥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그나마 살아남아갖고 현재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정리를 끝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결국은 이준석을 당 윤리위원회에 집어넣어갖고 쫓아냈지. 또 쫓아낸 거야. 그리고 김기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착착 쳐내고 그 권력들을 아크로비스타파의 칠상시들이 다 주워먹은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 김건희가 꾸준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꾸며왔었는데 그 책사지를 누가 했겠느냐는 거지. 명태균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이 붙어있는 게 너무 윤석열은 신경 쓰이고 친윤파든 싫었는데 저 새끼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충고를 해도 윤석열은 아니 이거 내 마누라가 끊질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저 대선 끝나고 나서는 만나본 적도 없다. 경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 끝나고 나서 만나본 적도 없고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 난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딱 잡아댔어. 근데 이 명태균의 명목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 날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김건희하고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태균을 잘라낸 사람이 누구다? 황 사장 아들. 응? 지금 실상시의 우두머리로 불리고 있는 황종호가 명태균하고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명태균을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십상시의 세상이 된 거지. 7상시 아니고 10상시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자리에 있는 애들이 7이고. 그치, 김승희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위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중궁궐 안에서 암투가 있었던 겁니다.